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신동원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오승로 구청장님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 드릴 것은 첫째,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둘째, 문화행사 축제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노원구의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체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해 4월 건축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법령 개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난해 개정이 됐습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증축, 개축하는 등 구조 변경을 한 위반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의 감경 면적을 축소하고 부과 횟수 감면 등을 폐지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위반 면적과 연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로 한정됩니다. 지금까지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물은 모두 5차례만 부과됐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이 철거될 때까지 매년 발부됩니다. 그리고 자진 정비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해야 합니다. 현재 노원구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 한 49억 정도. 네, 맞습니다. 한 50억 정도입니다. 재산 압류된 사항도 알고 계시죠? 그것까지 제가. 네. 무려 688건입니다. 22억 4,500만 원입니다. 건축가 45건에 1억 1,700만 원, 공동주택가 520건에 6억 5천만 원, 공원 여가가 123건에 14억 7,700만 원입니다. 청장님, 혹시 종교단체 중 관내 사찰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내역과 체납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전통 사찰로 등록된 그 용구람이나 도안사 포함해서 약삼, 천혜지사, 호국 천관사 등 18곳의 사찰 체납액이 17억 3,6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찰 중 체납액이 제일 많은 도안사는 2011년부터 16년까지 14번의 구조를 변경했고 체납액이 6억 2,900만 원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찰 3곳도 평균 2억 원씩 체납이 돼 있습니다. 한 번도 내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 과태료는 가산금이 있지만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건축 이행강제금 고액 체납자의 베스트 10에 들어가는 상위 그 10명이 거의 사찰입니다. 현재. 청장님께서는 사찰들이 한 번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찰들의 체납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혹시 그 방안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는 이제 뭐 딱히 제도적으로 뭘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질 않아서 네. 거의 버티기죠. 버티기도 하고 또 뭐 다른 뭐 세금 뭐 이렇게 자동차나 뭐 이렇게 압류해가지고 네, 뭐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우리는 후순이란 말이죠. 이게 네, 후순이니까 또 밀리고 이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 건축주 그러니까 그 체납자들의 뭐 어떤 선의 뭐 이렇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거 외에는 저도 이제 쭉 그 사찰도 다녀보고 뭐 교회는 그런 건 없습니다만 하여튼 해봤는데 살짝 좀 무력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심지어는 사찰이 한 2001년부터 부과를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내지 않았으니까 체납액이 거의 한 20년 묵은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우리가 전통 사찰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 2개를 포함해서 한 5군데 정도의 사찰이 지금 한 17억 정도라면 굉장한 액수고 또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 철거하는 부분이 없어져 가지고
그 매번 그 낼 때까지 부과만 할 수 있는 법이더라고요. 최종적으로 뭐 압류액, 재산 압류도 물론 있지만 그 매번의 그 종이로 영수증 발부를 받는 그들이 점점 해가 갈수록 어떤 제재가 없으니까 이것들이 조금 그 무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스님들도 좀 만나봤는데요. 네, 예,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러니까 전부가 그렇지는 않고 그렇죠. 이게 지금 계속 그 독촉장이 날라오고 그리고 스님들도 사람인데 이게 본인이 이렇게 계속 뭐가 빚쟁이로 네, 나름 국가에 빚을 지고 있고 이걸 또 어떤 사찰 같은 경우는 공찰 같은 경우는 이제 스님이 바뀐단 말이죠. 네, 바뀌는 스님한테 내가 이 빚을 넘기죠. 넘기고 그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괜히 미안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조금씩 이렇게 사정이 되는 대로 갚아 나가려고 하는 사찰이 있는가 하면 워낙에 이제 이렇게 액수가 너무 커져 버려서 네. 처음에 좀 조금씩 갚아 나갔으면 괜찮은데 그렇죠. 막 6억 9천 막 이렇게 3억 돼 버리니까 좀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런 좀 그러니까 스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어찌됐든 2011년 이전에는 그런 게 좀 막 그린벨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증축, 뭐 신축 이런 게 일어났어도 이렇다 할 크게 뭐 제재를 안 했는데 2011년 이후에부터는 상당히 이제 구청에서도 세게 특히 산림청에서도 세게 이행 부과금을 부과를 했고 그 이후에는 거의 뭐 사찰들이 그렇게 크게 뭐 증개축이 일어나는 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도 말씀드린 부분이 16년 이후에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부과된 내용인데, 한 5, 6년 전, 한 10년에서 5년 전, 10년 전에 해놓은 것들이 지금 이렇게 네, 돈을 안 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쌓여버린 거죠. 네. 지금 체납을 따지면 전체 노원구가 한 50억이라고 그러면 사실 적지 않잖아요. 전체 우리가 세금 체납이 한 230억 됩니다. 네, 230억 중에 건축 강제 이행금 이게 체납액이 한 50억 정도 네. 되니까요. 한 그리고 이제 20%? 다른 과태료의 부분은 이제 가산금도 붙고 네. 또는 한 5년 정도 감경도 해주고 네, 그렇습니다. 감경도 되고 5년 정도 되면 또 이제 그 시효 결손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또 정리도 되는데 뭐 이 부분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 이행강제금은 어떤 그런 뾰족한 그 법이 없는 거예요. 법 개정이 네.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걸 강제 뭐 네네. 그래서 본의원도 이번에 이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담당 그 부서의 여러 부서의 공무원들과 대화를 여러 번 나누면서 뭔가 법 개정에 뭐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강제 집행도 조금 조심스러운 게 그렇죠. 우리 용산 그 서울시에서 그렇죠. 그 일 이후로도 이제 거의 뭐 강제 철거는 이제 네. 없어 하더라도 이제 뭐 조금 너무나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네. 참 이렇게 뭐랄까 그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참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법들을 그런 사실은 잘 불법을 하지 않고 정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법들을 잘 아는 사람들은 불법을 또 이용해서 예를 들어 지금 사찰을 얘기하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옥탑방을 그 불법으로 해서 그것들을 의해서 그 수익 사업을 내고 또 부과된 액수보다 수익이 더 세니까 부과를 하고 매해 그것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참 문제가 굉장히 근데 저는 많습니다. 사찰들의 그 왜 그렇게 됐냐 그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 게 네, 예를 들면 특히 화장실 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신도들만 쓰는 게 아니고 네, 등산객들도 이제 수락산 불암산에 있기 때문에 많이들 쓰는데 네, 화장실이 그동안 좁고 거의 뭐 재래식이고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편의를 한다고 좀 화장실을 조금 넓히고 근데 그게 다 걸린 겁니다. 그건 어찌됐든 그린벨트에 수선은 가능해도 리모델링은 가능해도 뭘 높이거나 넓히면 1mm라도 넓히면 그게 증개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강제이행금 부과 대상이 되는데 그렇죠. 스님들 말 들어보면 아니 그 하도 등산객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내가 신도들만 위해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화장실 같은 걸 좀 넓혔는데 그걸 이행금을 이렇게 부과하면 도대체 뭐 우리 절만 위해서 그런 게 아닌데 주민들 위해서 한 건데 왜 너무 가혹하지 않냐
또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은 취지는 또 이해는 갑니다. 그렇죠. 네. 이해는 가나 법은 법은 또 더 그렇게 엄중하니까 엄격하게 그림을 선을 이렇게- 그어야 되고요. 그렇죠? 예, 네. 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우리 오늘 하루 종일 토론해도 결론은 없습니다. 법 개정의 건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불법 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네. 뭐 생겼다면 그것에 대한 그 지속적으로 네,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그로 인해서 문화행사가 연속 취소가 되고 지금 연기가 되는 상황인데요. 노원문화재단 연간 축제 야외문화행사 계획 자료를 받아보니까 태강릉 궁중문화제, 수제맥주축제, 탈축제, 경춘선 숲길 가을음악회, 전국 올스트리트 댄스대회의 그 신규 사업으로 각심제, 고택음악회, 제야음악회 등 17가지를 보고를 받았어요. 총 사업비가 11억 5,500만 원이 듭니다. 이 그 전체적으로 계획을 보고받으면서 한 그 주제로 4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계획에서는 지역 안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17개에서 이제 한 개 문화 나눔 행사 빼고 16개의 분포를 보니까 그 우리가 노원구를 가불병으로 나눴을 때 각 지역에 한 50%가 편중돼 있고요. 을과 병 지역에는 각각 한 25% 정도가 분포가 돼 있어요. 공릉 월계 지역에는 무려 이제 8개의 행사가 있는데 태강릉 궁중음악회, 각심제 고택음악회, 수제맥주축제, 경춘선 숲길음악회, 36대 강당에서 시향 공연, 초안산 문화제, 철도공원 제야음악회, 경춘선 숲길 거리 예술을 모두 각 지역에서 합니다. 그렇죠? 경춘선 숲길에서 하는 행사는 8개 중에 5개 행사가 완전 몰렸어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간이 너무 좋아서. 경춘선 네. 숲길에. 그게 화랑대 역사가 생기면서 네. 그동안 공릉동에서는 그런 공연 문화행사할 공간이 없었는데요. 네. 지금은 뭐 화랑대 역사는 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축제가 가능한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지금 부각이 네, 공간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요새는 또 조성도 많이 되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나 축제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이제 전체 노원 구민을 위한 힐링의 한 부분이라면 노원구 전체 지역에 안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하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축제가 주로 중계동 이제 그 롯데백화점하고 그렇죠. 순복음교회에서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탈축제가 열리면서 그동안 솔직히 좀 월계동 공릉동 분들은 좀 서운했었습니다. 모든 행사나 시설 같은 게 다 중계동이나 뭐 하계동 이쪽에 몰려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세월을 보상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좀 아주 작은 행사까지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데요. 뭐 36대 이런 거는 뭐 그는 이제 각지역이라고 36대는 이제 보기는- 위치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필 비면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걱정이 상계동이 요즘은 좀 걱정입니다. 상계동 쪽에서 상계동 주민들이 이제 조금 네. 너무 또 본 의원도 월계 월계동에 공릉동만 또 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소리들이 나와서 네. 그래서 상계동도 지금 이제 그렇게 좀 공연을 할 만한 그런 공간들이 뭐 조만간에 우리 저기 수락산역에도 실내 체육관이 생기고 그러면 네.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 본 의원도 월계동에 거주하고 있어서 참 좋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 분포가 너무 몰아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구의 그 큰 축제인 탈축제와 등축제 말씀하신 대로 노원 을병 지역에 열린다고 하지만 올해는 이제 그 경춘선 숲길에 너무 몰려 있는 그 행사의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각심제 고택음악회와 제야음악회 계획이 있는데요. 다른 축제 예산으로 새로 만든 축제죠.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이건 이제 신규 사업인데 신규 사업 제야의 축제는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제출해서 예산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각심제 고택음악회는 태강릉 옮겨졌죠. 축제가 그거는 태강릉 축제가 예산이 옮겨졌습니다. 전용된 겁니다. 네. 그러면 태강릉 축제가 각신 고택음악회로
옮겨져서 어쨌든 신규 사업으로 옮겨졌다기보다는요. 이제 사업비가 옮겨진 거죠. 네, 태강로 축제는 올해 취소가 되면서 이제 네. 내년에 이제 제대로 준비를 하자는 거였고 각신제 음악회를 저희가 그때 예산 때 제출을 못했던 거는 네. 각신제 그 이시문중의 그때 동의가 그때 안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그 이시문중 그 문중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제가 각신제에서 음악회를 해달라고 했을 때 올해 4월 달에 자기들 그 문중 회의 때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그때 본회산 때 저희가 제출을 못했고 또 문중 회의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모르니까 만약에 반대해 버리면은 음악회를 못 하니까 근데 4월 달에 문중 회의를 했는데 해도 좋다라는 이야기가 통보를 받아서 네. 저희가 그러면 태강로 문화제를 했더라도 각신제 음악회를 아마 추경이나 이런 쪽으로 아마 편성을 제출했을 겁니다. 근데 마침 태강로 문화제가 취소되면서 그 예산을 전용해서 허락도 맡았기 때문에 각신제 음악회를 좀 네, 그렇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네. 전용해서 그 사업비를 그 각심제 고택음악회로 그 옮겨진 거는 이제 설명을 들었고요. 신규 사업을 할 때는 그 의회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언제 받으시죠? 이거를 그 절차까지는 저희가 미처 못 챙겼는데요. 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시간이 짧으니까 질문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네. 8월 달에 지금 예정은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저희가 아직 준비는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허락을 맡았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그 전에도 각신제에서 뭐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잘 협조가 안 돼서 네. 행사를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도 솔직히 좀 반신반의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안 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얼마 전에 뭐 써도 좋다는 그런 허락을 맡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 네. 이걸 언제 다시 해서 또 이제 의회 승인을 다시 당연히 그거는 받아야 될 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일정이 근데 너무 가을에 다 몰리면 지금 뭐 지금 아까 화랑대역 그 행사도 지금 수제맥주 축제 뭐 음악회 그다음에 제야의 음악회까지 다 지금 그때 몰려 있고 등축제도 지금 10월로 가 있고 네. 탈축제도 지금 10월로 가 있어서 이걸 과연 다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게 있어서 각신제는 올해는 좀 무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서요. 만약에 또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또 변수가 있죠.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세 번째는 탈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탈축제는 올해는 이제 하게 되면 하루로 줄인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그 노원 참가자들이 주민센터 수강생들이 참가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7월부터 주민센터에 그 프로그램이 개강을 하나요? 지금은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현재 지금 정부 지침이 확진자가 한 명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연기했기 때문에 아, 네. 지금도 오늘도 뭐 40명이 나온 거 보면 네. 7월 1일 개관은도 쉽지는 네.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연은 이 7월에 개강을 하더라도 준비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처럼 그 외국 팀이 참가한다면 14일 격리도 될 우려도 있고요. 지난해는 이틀 중에 첫날은 댄스 참가팀 예선을 했고 둘째 날은 본선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치를지 또 궁금해지고요. 그러면 춤 연습을 하려면 모여야 하고 또 11월 중에 계획된 어울림 합창제도 연습을 못해서 합창제가 취소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탈축제도 아예 취소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축제하고 탈축제가 좀 다른 게 네. 등축제는 그래도 전시물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거리두기 띄엄띄엄 전시물을 해놓으면 뭐 사람들이 가서 사진 찍고 이러더라도 크게 서로 간의 접촉이 좀 네, 거리 부스만 유지가 어느 정도 없으면. 되는데 네. 뭐 다 먹거리 부수 이런 건 당연히 안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탈축제는 아무래도 이게 밀집해서 이게 거리두기 구경이 안 된단 어렵죠. 말이죠. 예, 거리에서 이렇게 서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장 걱정이고 그다음에 말씀처럼 미리 몇 개월 전부터 동별로 또는 여러 전국적인 팀들이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기껏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데 제가 조금 이번에는 비용을 조금 지원해 주면서 해놨는데 네. 그때 가서 코로나가 또 확산돼 가지고 또 하지 마라 그러면 또 매몰 비용이 또 발생해 버리고 네, 그럴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아예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차라리
내년에 좀 더 하자 해서 연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조금 더 7월 초까지 좀 추이를 보고 어찌됐든 말씀대로 7월부터는 준비를 들어가야 10월달에 그래야죠. 제대로 좀 내용이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또 모습 보여주면 축제 치르기 급급하다는 그런 또 비판들이 나올 수 있어서 네. 내용이 담보되지 않으면은 축제를 강행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탈축제 이번에 또 12도 이 재난기금 때문에 그 12도 1억씩 받았는데 이번에 또 못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산 그 비용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후원해 주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전체 우리 구 예산 플러스 이제 좀 이렇게 좀 보태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어서 네, 네. 예산은 걱정을 안 하는데 지금 콘텐츠가 좀 부실할까봐 그렇죠.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부실해질 것 같아요. 지금 그럴 상황에서는. 거라면 아예 취소하는 게 그렇죠. 낫지 않겠냐 그럴 이런 생각도 거라면 들- 아예 그냥 취소를 그런 생각도 과감하게 듭니다. 하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네, 한번 네.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침 그 지금 등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재단의 그 설명을 들으니까 등축제는 노원 달빛 산책으로 명칭을 바꿔서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등을 주문 제작하는 건가요? 주문 제작 방식이긴 한데 그게 저희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제작 후 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원하는 걸 어떠어떠한 걸 제작을 해달라고 하고 네. 대여를 합니까? 대여해서 대여료만 주고 네. 이제 그 만든 분은 또 이제 그걸 다른 축제 때도 또 이렇게 아, 자기가 쓸 수 있게끔 소유권은 그 사람은 하지만 대여료만 받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는 대여를 하되 어떠어떤 걸 주문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 네, 네. 소유는 그 만든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소유가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소유권까지 가지면서 제작을 주문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주문 제작이라고 들어서 한 200점을 하신다길래 200점까지. 예. 조그만 것까지 하면 200점인데요. 근데 그 등축제 문제 의식은 이겁니다. 작년까지는 제작 그 전년도에 청계천에서 11월달에 네. 그 서울시 그 등축제라는 이름으로 청계천에서 전시됐던 걸 주로 이제 저희가 대여에 와서 당연천에 쭉 깔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저희 노원구의 정체성에 맞는 축제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던 걸 가져와서 그대로 축제하는 게 그걸 어떻게 등축제라고 따로 축제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노원이란 말을 붙였으면 노원 등축제에 맞는 정체성에 맞는 주제에 맞는 그런 등과 뭐 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기본 핵심적인 그런 속된 말로 킬러 콘텐츠 같은 경우는 노원 등축제에 맞는 그런 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했고요. 다행히 그렇게 해서 제작 후 대여 방식을 할 수 있는 분을 찾아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작업을 했고 등도 거의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태인데 네. 지금 이게 연기가 되면서 네. 지금 조금 예산이 지금 이제 보관료가 글쎄요.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네. 상태입니다. 네. 그 재난 안전 그 일일 보고를 우리 그 의원님들도 받고 있는데요. 한 5월 15일부터 그 구청장님 지시 사항에 있더라고요. 그 보관료나 제작비 일부 지급하라 하는. 그래서 저도 이 제작을 하는 거를 이제 여쭤보고 알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등축제 등 축제 계획이 변경되고 예산이 옮겨가는데도 구의원들은 자료를 요구해 보고서야 알게 됩니다.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한 등축제에 사용될 그 등 목록이나 관계 서류를 담당 부서에 자료 요청을 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